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고려 정치에서 마지막 시기 원나라 간섭기와 공민왕 시기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뭔가 이게 멋있는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항상 막 연습하거든요. 오늘 날씨는 이렇고 근데 막상 딱 촬영을 시작하면 여러분께서 마음 급하신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달려가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딱 순간 느끼다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각설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항상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원나라 간섭기를 좀 주목할 텐데요. 자, 원나라 간섭기라고 하면 삼별주의 항쟁이 진압되고 난 다음부터 출발해서요. 약 80년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기를 보실 때는요. 주안점이 바로 뭐냐면 원나라 간섭으로 인해서 바뀐 게 뭘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게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그중에 일단 눈에 띄는 게 우리의 영토를 빼앗아간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도 간섭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개편이 이루어졌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낮췄습니다. 또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들을 수탈당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공녀로 끌려가죠.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출세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기황후가 되겠고요. 공녀로 징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나타났던 조혼풍습,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조혼풍습이 나타나는 건 공녀로 차출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또 여기서 매를 키워서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매를 키우던 전담 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음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원나라 간섭기 때 권문세족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각각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영토 침탈이라고 그러면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위치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오케이. 자, 동령부라고 하면요. 서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조직이 되겠고 탐나총관부 하면 제주 쪽이 되겠고 쌍성총관부라고 하면 여기는 거기를 천령이라고 합니다. 천령 이북지역, 이들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조직이 돼요. 자, 이 중에서 동령부랑 탐나총관부 같은 경우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원나라 간섭기 때요. 열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했었던 그 충열왕 있잖아요. 원나라 간섭 가장 첫 번째 왕이 되겠는데 그 시기 때 이미 이거 다 반환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시기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 이제 쌍성총관부가 되겠고 이 쌍성총관부를 격퇴하고 이 천령 이북의 땅을 가져온 것이 바로 공민왕 시기가 돼요. 자, 요거는 주목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정치 간섭.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요. 뭐 총독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등장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신설되는 조직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될 텐데 정동행성, 이문소, 만호부, 다루가치 이런 명칭이 보여요. 정동에서부터 정동행성, 이문소, 만호부, 다루가치. 먼저 정동행성이라고 하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립했던 조직입니다. 근데 일본 원정이 실패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정동행성 밑에 각종 부속기관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문소가 되겠습니다. 이문소가 무슨 일을 했었나요? 이문소라고 하면 원나라랑 고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관련돼서 벌어진 사건이겠죠. 그걸 관리하고 있던 조직이 바로 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나라 측 입장에 더 유리하게끔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고려 사람들에게 피해가 컸었고요. 만호부라고 불러주면 이제 이건 군사 조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루가치 하면 감독관. 이 되겠고. 관제격하. 우리 원래 이성육부 체제인 거죠? 이성육부에서 일부 사사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첨의부가 돼요. 자, 그럼 밀직사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뀐 거냐? 중추원이 바뀐 거예요. 보셨나요? 자, 권문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그 출신을 봤더니 문벌귀족 출신도 있고 무신 출신도 있지만 그거 말고 환관, 역관처럼요. 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함됐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것을 이용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자, 고려 말 되면요. 도병말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되죠. 자, 또 다른 이름은 도당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최종 기구가 되겠는데 이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였더라.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대농장에 대해서 산과 산을 경계로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권문세족의 불법성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겠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 자, 신진사대부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향리의 자제 출신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은 중소지주로서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불법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학문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성리학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이 성리학이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이 성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수시력이에요.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달력이 나오죠. 달력이요. 4번 나와요. 그 시작이 바로 수시력. 원나라 수시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국유사가 이때 편찬이 되죠. 충렬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 민족적 자존심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49번부터 갑니다. 자, 349번. 여러분 문제 풀면서 조금 헷갈린다 싶으셨습니까? 원나라 간섭기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은 1번 해동청 하고 가로치고 이제 매라고 나는데요. 이 해동청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매들을 말합니다. 사냥용 매를 말해요. 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건 뭐가 된다? 응방이라는 조직이 됩니다. 여기 나왔던 순마소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이제 그 어사대가 있잖아요. 그 어사대가 원나라 간섭기 때 바뀐 것이 이제 순마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치 간섭과 관련된 새로운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아닌 거고요. 2번에서 북경에 세자를 보내서 많은 문물을 교류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북경이라고 하면요. 지금의 그 북경을 말해요. 예전에는 뭐라면 대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이곳을 대도라고 하면서 도읍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수도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됐던 건 원나라 때도 수도였었고 명나라 때도 수도이고 현재도 수도인 겁니다. 자, 이곳에 세자를 보내서 많은 문물을 교류하였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왕자 시절에 원나라 가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는 원나라 공주와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답은 2번이 맞는 겁니다. 자, 3번에서요. 충선왕, 만관당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열렬히 선방했으나 그러니까 충선왕이 되겠죠. 열렬히 선방했으나 되셨어요. 이 충렬왕의 아들이 충선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선왕과 관련된 스토리 하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일단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8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했던 직접적 이유는 충선왕이 원나라 공주보다는 신라 아니죠 고려 귀족의 딸을 더 이제 귀족의 딸 그러니까 왕비를 이제 멀리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왕비가 원나라에다가 편지 보내고 뭐 이러면서 퇴출이 된 거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충선왕은 즉위하자마자 각종 개혁 정치를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원나라를 상대로 반원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게 밉보여서 8개월 만에 폐위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나라 가서 볼모 생활 비슷하게 하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10년 후에 다시 복위합니다. 그가 바로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복위는 하지만 고려 땅에 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원나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충선왕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원나라들 그때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 바로 만권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만권당을 통해서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 개경이라는 표현이 틀렸고요.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내정간섭기구다 그러면 뭐 정동행성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응방 틀렸고요. 5번에서 권문세족은 도병마사가 아니라 도평의사사로 바꿔주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350번에는 예상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요 시기 지금 가 같은 경우는요 개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원나라 간섭기를 시작해서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니까 공민왕의 개혁을 다 포함하는 시기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려 후반부의 상황을 알고 있느냐 묻고 싶었던 건데 자 1번 동령부, 탐나, 총관부 일단 설치되었다가 금방 폐지되지만 설치된 건 맞죠? 만호부에서는 군사 문제를 다루었던 것도 맞네요. 3번에서
아무래도 이 시기 때는 몽골 풍습도 유행했겠죠. 그게 호복과 변발이 되겠고 4번에서는 찰리 변이도감과 다루가치를 통해서 원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 그랬는데 찰리 변이도감 같은 경우는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충모강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개혁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충수강 때 개혁기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동행성이나 뭐 이문소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찰리 변이도감 틀렸고요. 답이 그래서 일단 4번. 5번에서는 지금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책을 염두에 두고 낸 겁니다. 6번에서는요. 중서문화성이 첨의부로 개편되었다. 1부 4사에서 그 1부가 바로 첨의부 맞는 거죠. 7번에서 서방을 두어서 유능한 문신을 정치 자문으로 활용하였다는데 서방을 설치했던 거는 최우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없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과 7번. 8번에서는 권문세조,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삼았다는 맞습니다. 자, 51번 기역 정치기구. 도병매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되었다가 원나라 간섭기다 뭘로 바뀌었다?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 1번 도당이라고 불리다가 여기서는 단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결정하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인 문제 결정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문제 관련된 거 다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가 이것을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기능을 하나씩 다 떨어뜨려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태종 때 폐지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여러분 거기 2번에서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있어요. 당나라나 송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기구 아닌 거. 그게 뭐가 있었어요?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법제 3책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제정과 관련됐으니까 이거는 신목도감이죠. 3번에서 정책 집행 6부라고 했으니까 상서성이고요. 4번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서경 간쟁 봉박하면 대간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352번. 자, 지금 순서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이제 이런 순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핵심 단어부터 먼저 보시고 그걸로 답이 안 보일 때는 문장을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먼저 가를 봤더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백간의 녹봉을 주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녹과전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녹과전 일단 주목하시고 그럼 녹과전은 뭐예요? 전시가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녹과전입니다. 네, 전시가가 왜 붕괴되었냐면 무신 정권 집권하면서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몽골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토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녹과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뭐 몽골과의 항쟁 그 이유가 되겠죠. 자, 달을 봤더니 도평의사사에 글을 올려서 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원나라 간섭기 때가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녹과전 전후냐 보셔야 되겠죠. 근데 봤더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전법이에요, 지금. 됐나요? 과전법이라고 하면 고려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공양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공양왕 시기 때 신진 4대부가 추진했던 개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전체 역사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달을 봤더니 정치도감이 나왔는데 이 정치도감하면 충목 왕시기 때의 대표적인 개혁기구예요. 잠깐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반원자주 개혁과 관련된 게 이제 나왔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 이제 충렬왕을 시작으로 해서 충자 왕도 쭉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부터는 충자가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시기에도 왕들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거는요.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정치 조직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거기 지금 달을 봤더니 이제 정치도감 보이시죠? 네, 거기 보이는 정치도감.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 사림원에서 갈게요. 이 사림원 같은 경우는 누가 설립을 했냐면요. 충선왕입니다. 충선왕이 폐위되기 전에 그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했었던 것이 바로 사림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 사림원이라든지 뭐 정치도감이라든지 전민변증도감, 찰리변이도감 얘네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혁이요. 왕이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고 원나라와 손잡고 있는 권문세족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직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력들. 그래서 일부 표현에는 뭐 한미한 가문 출신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상황 자체가 당연히 그러겠죠. 기존의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들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근데 충선왕 같은 경우는 개혁에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의염창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염자라고 하는 게 소금 염자가 되겠죠. 또 가견법. 자, 그래서 둘 다 소금과 관련돼서 국가가 직접 소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더라.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고 정치 조직을 통해서 왕이 반원 개혁을 추진했으나 8개월 만에 퇴위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치도감. 정치도감은요, 충모감과 관련돼 있다.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 설립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직접 신돈에게 이제 운영하게 했었고요. 찰리변이도감 같은 경우는 충수강 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렬히 선방했으나 숙제를 못했던 이 왕들. 사리먼,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사리먼,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개혁이 성공했느냐? 아니요. 이들의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충선왕, 충수강, 충몽왕 같은 경우는 원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볼 수 있고요. 공민왕 같은 경우는 원나라 세력이 약해지면서 명나라가 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문세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개혁을 도와줄 만한 세력들, 특히 공민왕 때 왕의 개혁을 지원했던 세력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그 신진사대부들이 아직은 미약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정치도감 나왔으니까 충모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충모강 다가 되고요. 아까 봤다시피 나 같은 경우는 과전을 설치해서 과전법이니까 고려 마지막 공양왕 깔아주시고요. 녹과전을 설치한 건 왕으로 말하면 이제 원종이 됩니다. 그래서 원종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강화도에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 어디입니까? 원나라 간섭기 때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가다 보면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53번.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푸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왕의 직위 교서인데 그 왕의 정책 그랬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이 나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나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냅둬 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보기를 봤더니 1번에서 소금을 전매하는 가견법을 시행하고 의염창 이야기 나와주죠. 그럼 이제 가견법을 만들었다. 누구라고요? 충선왕이죠. 2번에서 만권당을 설립해서 충선왕이 원나라에 오래 머무르면서 만권당 설립했고 그래서 성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원나라의 수시력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원나라 수시력을 받아들였던 것도 이 시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단 1번, 2번 다 들어가고 3번에서 사리문을 통해서 개혁하는 것도 충선왕이죠. 아, 그래서 1번에서부터 3번 같은 경우는 충선왕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답은 4번이구나. 자,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에서 이문소를 혁파했던 것은 공민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답을 충선왕이라고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보기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근친혼 있잖아요. 근친혼이 있었던 게 특히 왕실 중심으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근친혼이 어느 나라에서 있었냐면 일단 신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진덕 여왕과 각간 위홍의 사랑 이야기 말씀드렸죠? 신라에도 있었고 또 어디냐면 고려예요. 고려 같은 경우는 왕건의 아들들끼리요. 네, 그러니까 이복 동생 아니면 뭐 삼촌 이렇게 이제 근친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모습이 고려는 거의 후반부까지도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으로서 동성과 혼이 나는 자는 그러니까 왕족이 또 왕족끼리 결혼하는 자는 원의 세조 이제 쿠빌라이칸을 말합니다. 성질을 어긴 것으로 논지할 터인즉
마땅히 종치는 누대의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맡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재상을 지냈던 좋은 가문에서 왕비를 받아들이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들의 딸들에게 장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막 각 집안들 쭉 얘기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재상지종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상지종이라고 해서 왕조가 결혼할 수 있는, 왕씨가 결혼할 수 있는 15개 가문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고려 왕실에서 에는 뭐가 있었다? 근친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충천왕 시기 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하였다. 자, 이번에는 공민왕 쪽을 좀 봅시다. 자, 공민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개혁 정치를 반원 자주족과 왕권 강화족을 좀 나눠주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요. 순서가 되게 복잡하게 전개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우 자주 정책이 조금 더 앞서 나오고 왕권 강화 정책이 좀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순서가 좀 그러해요. 또 생각을 해보면 공민왕 시기 때 원나라가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원 자주족이 먼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가보시면 일단 변발과 호복을 금지시킨 게 있고요. 관제를 이제 복구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사 체제를 기존에 있었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체제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없앤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이제 간섭 많이 했었던 정동행성. 특히 그 안에서 주목하는 게 이문소 있잖아요. 이 이문소가 이때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파들을 제거를 하는데요. 이때 제거된 사람이 기철이죠.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이 제거가 되는데 조심하세요. 요즘 드라마 때문에 이인님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인님 아니에요. 이인님은 이성계랑 최영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민왕 다음에 우왕식이야.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자,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는데 그 땅은 철령 이북의 땅이다.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 국경선 변화와 관련된 지도도 나오고요. 아니면 철령 이북의 땅이 어딘지 나타내는 지도도 나오는데 철령 이북, 그래서 되찾아온 땅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왕권 강화랑 관련돼서 주목하는 게요. 정방입니다. 인사를 담당했던 이 정방이 이때 이제 폐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새로운 세력들 키워야 되겠죠. 이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 누구라고요? 신진 4대부. 자, 그래서 과거제를 정비해서 신진 4대부가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성균관 부흥을 통해서 학문, 유학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을 신돈에게 운영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게요. 권문세족들이 많이 가지는 불법적인 토지,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 있잖아요. 원상들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왕권 강화 쪽이 좀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전민 변정도감 같은 경우는 왕위 즉위하고 한 15년 차 정도 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민왕 354번 한번 보세요. 354번에서 1번 만건당을 설립하여 그랬는데 만건당은 충선왕식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2번 성균관을 부흥하고 유학교육을 강화시켰다는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 3번이에요. 철령 이북의 땅을 찾아온 것은 공민왕 때가 맞는데 거기서 명예 철령이 설치 요구로 인해 요동 정보를 단행하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명나라가 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가지겠어 라고 고려에다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를 둘러싸고 고려에서는 이 땅을 줄 것이냐 아니면 명나라랑 싸울 것인가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최영과 이성계. 그럼 최영과 이성계가 살아있던 둘이 같이 다 살아있는 시기는 우왕이죠. 나중에 위화도 해군하고 난 다음에 최영과 우왕이 같이 제거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은 우왕식입니다. 조심하세요. 4번에서 이제 정치도감 나왔으니까 충목왕이 되겠습니다. 355번 문제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2009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만 나왔죠. 2010년도 문제는요, 지도가 나왔어요. 요 지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 지역 하면서 비금지 지역 표시해두고 이 지역을 차지했던 왕, 되찾았던 왕과 관련된 것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먼저 1번.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쌍성청관부를 탈환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2번. 전민변정당도 맞고 기차를 제거한 것도 맞고 정치도감은 누가요? 충모강. 숙제 못했습니다. 충모강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것도요. 이런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만 살짝 바꿔놓고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 부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56번. 다음 보기의 개혁을 실시하던 왕이 제위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 그러는데 신동과 전민 변정도감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민왕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 밑으로 가보면 기억. 성균관을 통해서 유학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맞는 거고 니은 사리먼 디귿 의염창 뭐라고요? 충선왕. 리을에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한 거 맞죠? 미음에서 쌍성 총관부를 되찾아온 거는 맞아요. 공격하고 쌍성 총관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을 되찾아온 건 맞는데 동령부, 탐라 총관부 이 지역을 되찾아온 건 충열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령부를 무력으로 탈환했다. 동령부를 지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역법은 명의 수시력을 채용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공민왕 시기 때 명나라가 이제 등장하죠. 등장하자마자 역법을 막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누적되어서 보다 발달된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민왕이 원나라를 싫어하긴 하였으나 그 당시 때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건 원나라 때 사용됐던 수시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던 건 공민왕이 아니라 언제요? 그 전에 저쪽 충선왕 시기 때 들어왔었죠. 자, 그러니까 거기 비읍에서 역법은 수시력은 좋았으나 명이 아니라 원걸 사용했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경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구급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깐깐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낼 때는요. 조금 더 까탈스럽게 내는데 그런 까탈스럽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좀 느껴져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찰은요. 자, 357번은 여러분께서 쉽게 푸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358번. 358번 문제는 2010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문제 스타일 자체가요. 되게 올드해요. 되게 올드합니다. 9급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꼭 나오지 않아야 돼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내용들도 막 나왔어요. 자, 볼게요. 고려 후기 전국에 대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첨의부 사사, 일부 사사태제 맞죠? 2번 충렬왕과 충선왕의 계승은 원나라 무종의 옹리가 관련이 있다. 원나라 무종을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선왕 같은 경우는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왕비로 인해서 폐위당했었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10년 동안 원나라 생활하다가 다시 귀국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충렬왕이 죽고 난 다음 다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원나라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되겠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원나라 여기 무종입니다. 그 상황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께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요. 기왕후 세력이 충해왕 정권을 위협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기왕후라고 하는 드라마를 뭐 알고는 계시죠? 안 보셨다 하더라도요. 거기 기왕후 나오고요. 고려왕 왕유가 나오죠. 그 고려왕 왕유가요. 실존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충해왕이에요.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기왕후가 이 충해왕 정권과 많이 대립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원래 이제 충해왕이라고 나오는데 충해왕이라고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충해왕이 뭐랄까 인륜을 저버리는 짓들도 좀 많이 했어요. 폭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폐위되고 이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남자 주인공을 그렇게 또 나쁜 놈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왕유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내세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왕후 시기 때
충혜영 정권과 많이 대립을 했다. 자, 거기 이제 4번에서요. 공민왕, 흥왕사의 변을 계기로 외척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공민왕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집권 후반부 쪽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라고 했었죠. 네, 그 계기가 됐던 대표적인 게 흥왕사의 변인데, 저기 이제 홍건적이 이렇게 침입하는 바람에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난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흥왕사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게 뭡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민왕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왕의 측근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 이제 공민왕 측근들 있잖아요. 그 측근들을 많이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외척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표현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측근 정치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측근들을 제거하는 정치를 펼쳐나갔다.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을 등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외척의 입지 강화라는 표현이 틀렸고요. 자, 5번에서 충무광대 정치도감, 이런 정치도감이라든지 새로운 조직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자, 359번이랑요, 360번 문제는 국경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도 문제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자, 보면 거기 359번 자,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자, 여기가 압록강이죠. 그 밑에 청천강이죠. 그 밑에 대동강이죠. 그래서 원래 고려가 출발했던 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건이 북진을 추진하면서 청천강까지 올라갔죠. 되셨어요? 자, 그럼 청천강 맞고 니은에서 강동 육주가 여기 획득된 거죠. 자, 윤가는 여진의 확대에 대비해서 4군 육지를 개척했다는데 4군 육지는 이 위쪽이에요. 자, 4군 육지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압록강 지역, 두만강,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국경선이 만들어져요. 이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우리의 말에다가 우리의 국경선까지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 되겠고요. 리을에서 철령 이북의 땅이다. 그러면 요 위쪽,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60번을 보시면 기역 있잖아요. 기역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대동강에서부터 출발해요. 니은에서가 이제 청천강, 이렇게 청천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청천강을 차지하게 된 여기를 말해요. 청천강에서부터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이렇게 모습이 되죠. 강동 육주를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천리장성. 축조 시기가 되겠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연결됐죠. 압록강을 끼면서 함경도 지역을 더 많이 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철령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된 공민왕 시기가 돼요. 그리고 가장 위쪽 같은 경우는 조선의 세종. 자, 그러니 여기는 신라의 삼국통일. 여기는 왕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 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1번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문제 똑같은 거 푸실 수 있을 거고요. 362번 지방 토착 세력의 역사적 변천 순서 배열 그랬어요. 자, 먼저 거기 기억에서 봤더니 속현의 간무가 파견되기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속현의 간무를 파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현이 향리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향리 세력을 좀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견한 세력들을 이제 간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속현도 나왔고 이런 거 보니까 체제 개편하던 시기와 관련돼 있겠죠. 일단 왕으로 말하면 예종식인데 모르신다면 잠깐 좀 냅두시고요. 니은에서 농민봉기를 배경으로 해서 독자적인 호족 세력 그랬으니까 신라 말 디귿에서는 사심관과 기인제도 했으니까 고려 중에서 태조 리을에서 첨설직이라고 났어요. 자, 이 첨설직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쳐들어오죠. 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관직을 제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첨설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공민왕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려 말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속현의 간무가 박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지방행정이 살짝 견제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중반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라말 니은을 제일 먼저 깔아주고 태조 시기를 깔아주는 디귿, 그리고 문벌 귀족기 중간 기역, 그리고 마지막 공민왕 시기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다시 갈게요. 주로 침입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공민왕과 우왕. 그러다 보니까 이 우왕 시기 때 최영이나 이성계가 지금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홍건적 왜구를 격퇴하는 사람들에게 뭘 줬다? 첨설직이라고 하는 관직을 제수를 하게 되더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363번 볼게요. 고려시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공통된 어떤 지역입니다. 지역이 아닌 거 그랬어요. 1번에서 고려 북진의 전진 기지가 됐던 곳은 수도 개경에서 더 위로 올라가시면 서경, 옛 고구려 수도가 되겠죠. 2번에서 무신집권기 때 최강수의 난이 일어났다. 모르겠죠. 일단 키핑하시고. 3번에서 묘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천도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되죠. 자, 서경천도운동이니까 여기 맞고. 4번에서 공민왕은 이 지역에 있던 원의 직속령인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다고요? 철령 이북 지역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답이 결국 몇 번? 4번인 거예요. 그 무신집권기 때 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리할 때 빼고요.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최씨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난들이 많이 일어날 때 삼국 부흥운동도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그다음에 신라 부흥운동 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신라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일어나고 백제는 담양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서경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최강수가 그 서경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4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 고려 말의 홍건적과 왜구 볼게요. 이 홍건적과 왜구를 볼 때는 일단 시점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나누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볼 텐데 수도 개경까지 함락했고 그것 때문에 공민왕이 피난까지 갔다. 이거는 누구랑 관련돼 있냐면 홍건적이랑 관련돼 있어요. 되셨어요? 홍건적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수도 개경을 피해서 안동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동 비난 갔던 것은 홍건적. 또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은 정세용과 이방실이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좋은 기능을 발휘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창들이 이런 데만 있죠. 왜가 이런 식으로 노력질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대단히 궁핍해졌는데 이것은 왜구랑 관련돼 있다. 자, 특히나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많이 성장한다?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설치가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왜구들은 배 타고 오잖아요. 붙어 싸우는 것보다는요. 배 북치기 전에 화포로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그거 화포 만드는 거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최무선. 아시잖아요. 당시 화포를 만들 수 있었던 건요. 중국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화포 만드는 것에 매진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화포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화통도관.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진포대첩이 돼요. 서해 바다 쪽에서 정확한 위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진포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최영의 홍산대첩과 더불어서 이성계 같은 경우는 황산대첩이 유명하다고 했죠.
공부하다 보면 홍산과 황산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저 어떻게 외운다고요? 이성계가 활을 정말 잘 썼잖아요. 활을 쏴서 적장의 투구를 벗겼고 투구의 끈을 벗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발 쏴서 적장을 죽였어요. 투구의 끈이 벗겨질 때 얼굴이 누렇게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황산. 얼굴이 뻘겋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놀라다 보면 사람이 얼굴이 누렇게 떠요. 누렇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리고 박이의 쓰시마삼 토벌이 있습니다. 박이의 쓰시마삼 토벌이 이거 이종무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이종무가 쓰시마삼을 토벌하는 건요. 이건 세종대왕식이기 때문에 시점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364번을 보시면 정치기구가 나왔는데 일단 식목도감이 이미 성종시기 때 체제 안정됐으니까 고려 이제 초기로 들어가시고 교정도감은 최시정권 때 등장했으니까 중기로 가지고 전민변정도감과 화통도감 중에서 이제 순서 배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암기 좀 해주세요. 이 화통도감이요. 언제 설치가 되냐면 우왕시기예요. 화통도감은 우왕시기다. 자, 그러니 전민변정도감을 먼저 해주고 화통도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5면 신흥 4대부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 배열해 주세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까칠해요. 서울시 문제가 조금 까칠한 거 있거든요. 거기 기억해 봤더니 이제 과전법 실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조선이 건국되는 정확한 내용은요. 조선 정치 부분에서 다룰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틀만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이성기 일파하면 이제 위화도 회군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과전법. 그리고 과전법 실시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조선 건국 갑니다. 일단 큰 틀은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과전법을 실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 여기 넣어주고 니은에서 성균관을 부흥시켜서 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누구라고요? 공민왕. 공민왕이라고 하면 위화도 해군으로 제거됐던 게 우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니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성계가 압록강에서 회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위화도 해군 그 자체를 말하죠. 그다음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리을이 여기 들어가요. 자, 문제는 지금 디귿 기억 순서대로 깔려 있는 게 4번이랑 2번이 디귿 기억 순서인 거죠. 이 순서 배열이 이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까칠하게 되면 정말 이건 뭐 이렇게 걸러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걱정해가지고 다 연도를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성균관을 부흥시켰다가 나 있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를 통해서 신진 4대부 키우려고 하는 쪽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원자주정식이었죠. 전반적으로 뭐가 먼저 나왔다? 반원자주가 먼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 니은순입니다. 네. 물론 이제 반원자주 정책 중에서 왕권 강화보다 더 늦게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은 그래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는 것도 뒤늦게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반원자주 먼저 하시고 왕권 강화 쪽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지금까지 나왔던 공민왕 안에서 기출문제 순서가 나면 이 원칙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366번 순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자, 먼저 거기 가를 봤더니 개경은 이미 이제 덕이쇠에서 궁궐이 다 불타고 남은 것이 없으나 서경은 왕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상께서는 그것을 옮기시어라고 했습니다.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자,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가가 여기 들어가고 과인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고자 한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몽골과의 싸움이니까 묘청은 여진족이 있을 때인 거죠. 자, 그러니까 더 뒤로 내려가 주세요. 개경으로의 환도. 자, 다를 봤더니 지금 요동을 정발하는 것은 4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누구랑 관련되면 이성계랑 관련돼 있어요. 고려 말에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발해서 최영이 요동정부를 추진을 했죠. 여기에 반대하는 이성계의 4대 불가론이에요. 이 4대 불가론 이걸 내세우고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니까 다는 고려 말로 깔아주시고요. 라에서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국호를 고구려가 불렀다. 그러니 양국의 국경을 따진다면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누구 말합니까? 서희와 소선영의 외교 단편을 말합니다. 구분하실 때요. 묘청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은 여진, 개경 환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건 몽골. 그렇다면 맨 위에 남아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거란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가 나 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7번 문제. 까탈스럽죠? 법원직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꼼꼼하게만 공부하셨다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거기서 이제 홍건적의 침입이라고 나왔죠. 홍건적 침입에서 피난 갔던 왕이 누구라고요? 공민왕. 그러니까 결국 이거 바꾸면 공민왕이 되는 거고, 화통도감을 설치한 건 우왕이라고 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던 것도 우왕 시기 때 위화도 회군에서 돌아와서 우왕 죽이는 거죠. 어쨌거나 우왕 측이 사인 거고, 대마도를 정벌했던 시기, 그리고 육진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했던 건요.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 때 이종무를 말합니다. 자, 육진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종 시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됩니다. 먼저 1번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그럼 이제 공민왕식인데 그럼 공민왕에서도 앞일지 뒤일지는 솔직히 좀 헷갈리죠. 그럼 요거 좀 놔두세요. 자, 거기 2번, 그리고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그러면 이제 반원자주랑 관련돼 있는데 홍건적의 침입은 이건 반원자주, 왕권 강화로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좀 내버려 두시고 2번에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신돈이 개혁을 시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개혁 안에서도 뭡니까? 후반부 개혁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본다라면 가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거 좀 냅두시고요. 3번에서 전제개혁이 단행되어 과전법이 마련되었다라고 했는데 과전법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되기 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돼요? 우왕과 세종 중간이 되겠죠. 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 찾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놔두고 문제를 좀 꺼냈어요. 그게 답이 3번이고 4번에서 정도전이 고려 국사를 편찬하였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도전 하면요. 태조 시기 때의 대표적인 재상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니 적어도 조선이 건국되니까 정도전의 고려 국사라고 하면 이건 다에 들어가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 1번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한 것은요. 홍건적이 침입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2년, 3년 전이에요. 그래서 요쪽 여기 들어가요. 가 앞서서 들어가고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던 것은 가 시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홍건적의 침입 전후라고 구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기억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요. 과전법 실시 자체가 공양왕 시기 때 조선 건국 1년 전에 있었다는 걸 아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나머지 지금 2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잠깐 남겨둘게요. 신진 4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 조선 건국 그 이야기 하면서 푸는 게 난이도가 좀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남겨두시면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속 3시간 고려 정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쪽에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